2024년 3월 24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위험상이고 지금은 위험이 많이 그러니까 조금 좀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죠. 작년에 얘기했던 챗GPT 여기 뒤에 나옵니다. 챗GPT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위험을 일부 특정 업종에서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전통적인 산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예측이 조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챗GPT의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고 가죠. 점점 새로운 혁신. 지금으로 따지면 성장돼 있는 거니까 아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끌어나가니까 성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이제 막 힘들어지는 사양 사업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알아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정점에 저는 감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고요.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여기 380인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던 그 구간까지도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점검 계속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가 정점이 될 확률이 최소한 70%될 것 같아요. 70%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위험 한 개 기업, 금융권 위험, 제2금융권 위험 다 같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결하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같이 연결되고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편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위험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이거 생각하시고요. 리세션은 경기 침체는 여기서 리세션이 없어요. 이게 리세션을 막아주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낮아져 있다. 그러나 이쪽 산업에서 리세션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일본 이제 시작했고요. 요게 결국에는 새로운 경기 침체를 일으킵니다. 어, 최근에 보도자료에도 나왔고 이 영상에도 나오는데 경기 침체를 일본이 금리 인상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대요. IMF 때도 동일했거든요. 그냥 그거를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야 되고요. 중국 부동산하고 미국 부동산 계속 한 번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DS는 3이나 올랐어요. 이거 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1금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중되면 올라가거든요. 일본 경기가 잘 도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 주식시장의 일부는 일본에서의 재정국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시점 되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버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건설사 강등이 일어나고 여기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 계속 나오고 있고 한기기업 신용도 공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상패 계절인데 감사 제출 보고서 앞두고 투자 유의를 해야 되는 거 이번 달 말까지 다음 주까지 연결되고요. 아리백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나라는 챗 GPT와 동일하게 이 아리백 친환경적인 탄소 중립 정책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입장벽 돌파가 못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위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시 부실 악화. 그래서 저축은행은 요만큼 수신이 이만큼 증발했죠. 왜냐하면 다 그냥 좋은 안정적인 기업들, 안정적인 금융권에서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위험하죠. 한계 기업의 신용도도 공포가 되고 다중 채무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채무가 폭발해 버리면 결국엔 시장은 위험해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업계가 수요 급감 우려. 이게 힌트예요, 힌트. 수요 급감 우려해서 아마 주가도 조정받고 있을 거고요. 건설업도 조정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침체 기간 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가깝기 때문에 보초병을 넣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드사 해외 투톱에서 경기 침체 고려해서 이런 것들 보려고 한다는 거. 경기 침체가 어 있다는 거예요. 없진 않은 거예요. 그냥 특정 업종들이 너무 잘 치고 나가니까 주가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일본 흑역사입니다. 금리 인상 꺼내면 경기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20년 전부터 계속 일어났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일본에서 저리의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그냥 채권 투자가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 빚을 다 갚아주고 금리를 갚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NK리 트레이드도 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요거에 투자를 하는 게 메리트가 없고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IMF가 터졌고 동아시아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동일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95년인지 96년인지 97년, 98년에 와 있는지는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일본이 금리 인상은 진짜 제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게 마지막 도와서 빵 터트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도 역성장이 일어났고요. 다른 나라들이 역성장이 일어났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미국이 너무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하를 했다가 좀 전에 NK 트레이더처럼 미국에 돈을 맡기는 게 더 나은데 왜 여기다 투자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했고요. 마이너스 금리는 종료가 됐습니다. 요거를 아직 안 바꿔놨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바꾸겠다는 거고, 금리 해제, 금리는 세계로 가는 거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 국내 증시 호재라고 했고, 자동차, 조선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꺼낼 때마다 적정의 심지에 일어나는 거, 이거 부정적인 뉴스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소비는 예상보다 늦었지만 부동산은 이게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지금 부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지 진앙 헝다 회장은 증시 진입 금지고 104조를 그냥 마음대로 부시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104조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경의 부도에 가까운 부동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중국 그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힘듭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힘든 상태고 우리나라도 투자가 돼 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험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위험인 상황에서 주가 오를 때는 신기합니다. 저도 언제나 매번 투자할 때마다 신기한데, 알고는 있었지만 차트가 생각 외로 무서운 존재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고요. 이런 위험일 때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는 이런 호재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위험 정보 계속 할 테니까요. 이제 원래 세리 메이의 달이잖아요. 4월 한 중순까지는 또 이 분위기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대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